안녕하세요. 요즘 조금 힘든 일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은 아주 멋진 하루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넓은 우주를 담으시라고 오늘은 천체망원경과 천체관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체관측과 망원경. 망원경은 무엇을 모으는 장치이다. 망원경은 무엇을 모으는 장치일까요? 네, 망원경은 빛을 모으는 장치입니다. 망원경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렌즈로 만드는 것은 굴절 망원경이고요. 거울을 사용해서 만드는 것을 바로 반사 망원경이라고 합니다. 굴절 망원경은 1600년대 초에 안경사의 힌트를 얻어서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굴절 망원경을 만들게 됩니다. 반사망원경은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굴절망원경은 경통을 통해서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이쪽에서 초점을 잡아서 눈으로 보는 것이고요. 반사망원경은 온목 렌즈가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이 경통 안쪽으로 잡히게 되는데 다시 한번 거울로 반사를 시켜서 요 바깥으로 상을 끄집어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위대 방식과 적도의 방식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요. 경위대 방식은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조금 간단하게 생겼습니다. 구조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다루기도 쉽고 그만큼 가격도 쌉니다. 그러나 상하 좌우로 움직이기 때문에 별을 따라가기 조금 힘들고 따라서 천체 사진을 찍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반면에 적도의 방식은 경통과 삼각대 사이에 적도이라는 가대가 있어서 다루기가 조금 어렵고 구조가 복잡하죠. 그만큼 가격도 좀 비싸고 그렇지만 적경과 적위축을 따라서 망원경 움직이기 때문에 별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천체 사진을 찍기도 조금 수월합니다. 구조가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몇 번 연습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체 망원경 구조를 한눈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위대식이나 적도의식이나 구조는 거의 동일합니다. 경통과 파인더가 있고요. 가대 저반 렌즈 그리고 삼각판 삼각대들이 있습니다. 적도의식은 가운데 보시는 적도의가 조금 복잡하게 보이고 그리고 경통 반대쪽에 중심을 잡아주는 무거운 줄을 달아 놓는 것이 조금 틀리는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망원경의 구조, 경통, 렌즈 또는 거울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가대, 경통을 받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가대의 움직임에 따라 경위대식과 적도의식으로 나눕니다. 파인더, 경통 위에 작은 망원경이 하나 붙어 있는데 원래 망원경이 배율이 높아서 천체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태양이나 달같이 큰 천체도 찾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적은 배율의 파인더로 먼저 찾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반 렌즈, 눈으로 보는 부분으로 저반 렌즈를 바꾸면 상의 배율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삼각대, 카메라의 삼각대와 마찬가지로 망원경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세발형도 있고 기둥 모양도 있습니다. 삼각판, 삼각대 사이에 다리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 위에 여러 가지 물건, 망원경용 액세서리들을 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망원경은 dobsonian 망원경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가대 부분이 없습니다. 가대 부분과 삼각대를 통합한 반사망원경의 한 종류입니다. 가대가 빠진 만큼 비용이 줄어들어서 차라리 경통을 크게 만드는
그러니까 조금 더 가성비가 좋은 망원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굴절 망원경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굴절 망원경 앞에 뭐가 끼워져 있죠? 태양 필터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반사 망원경의 모습인데 한겨울에 관측을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겨울철에 많은 별들이 보이고 밝은 별들도 겨울철에 많이 보여서 겨울철에 관측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관측 대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측은 꼭 밤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낮에는 별을 하나 볼 수 있는데 바로 태양 되겠습니다. 태양의 흑점을 관측하여 태양도 자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달도 낮에 보이기는 하지만 밤에 관측하는 것이 훨씬 잘 보이고 조금 더 감동도 커지게 됩니다. 행성 중에서도 목성, 토성 등이 좀 크기 때문에 관측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날짜와 시간만 맞으면 어렵지 않게 관측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태양을 보시겠습니다. 왼쪽은 천문대에서 촬영한 태양의 흑점을 촬영한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120mm 굴절 망원경으로 촬영을 찍은 것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얼마 전에 일식을 촬영한 모습입니다. 태양 관측 시 좀 안전에 유의해야 할 게 있는데요. 네, 바로 태양 초점이 생기는 부분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필터를 쓰거나 아니면 태양 투영판을 사용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눈으로 직접 보신다면 눈이 실명하게 됩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급적 파인더도 제거하시고 보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태양 투영판을 이용해서 일식의 시작을 찍은 사진인데 바로 달이 태양을 가리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달의 관측입니다. 자, 분화구 아니죠. 크레이터라고 합니다. 크레이터. 그리고 사진에서 좀 어두운 부분은 좀 평평한 부분인데 달의 바다라고도 합니다. 토끼도 사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 두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인데 달은 지구에 가깝기 때문에 보통 망원경으로도 이렇게 좀 크고 정확한 상을 사진으로 남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몇 년 전 추석 때 제가 달을 찍은 사진인데 느닷없이 비행기가 나타나서 아주 깜짝 놀랐던 행복한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은 목성입니다. 갈릴레이가 관찰한 우주의 모습. 목성의 줄무늬 보이시죠? 그리고 오른쪽에 4개의 목성의 달, 목성의 4대 위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갈릴레이도 이게 무슨 별인가 했는데 어떨 때는 오른쪽에 4개, 어떨 때는 왼쪽에 4개, 혹은 3개. 목성 뒤로 달이 들어가면 안 보이겠죠. 그래서 목성에 위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갈릴레이가 눈치채게 됩니다. 오른쪽은 망원경을 이용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상이 그렇게 속 좋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토성의 사진인데요. 네, 조금 성능이 좋은 망원경으로 보시면 딱 이렇게 보입니다. 아주 조그맣게. 고리가 희미하게 보이고요. 고리 사이에 검은 간극도 보이시죠? 바로 카시니 간극이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이 사진으로 찍은 건데요. 사실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사진으로 찍은 게 상이 조금 더 안 좋습니다. 네. 며칠 전에 늦은 밤에 남쪽 하늘에 목성과 토성이 함께 있어서 관측을 했는데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면 밤하늘의 별인데요. 오른쪽에 조금 밝게 보이는 게 목성이고요. 왼쪽에 있는 게 바로 토성입니다. 네. 이날 사실 화성도 봤었는데 영상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달과 태양과 목성, 토성의 관측을
모습을 알아봤는데요. 이 정도만 관측을 해도 아주 훌륭한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대상만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별들은 모두 우리 은하에 존재하는 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로메다 은하는요, 외부 은하이죠. 맑은 날 맨눈으로 희미하게 보이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곳의 천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빛의 속도로 200만 년 이상 가야 있는 곳이죠.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주가 참 넓죠. 우주가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러나 끝없는 우주라고 할지라도 마음만 먹는다면 여러분의 가슴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넓은 우주를 마음속에 꼭 담아두셔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든 블랙홀에다가 빠뜨려 주시고 좋은 일은 그냥 마음속에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시력도 많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자주 보시고 꼭 우주를 마음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기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